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의 기쁨과 이로움을 재발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소비 방식과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가지고 있던 냉장고를 처분했다거나 겨울에는 냉장고 코드를 뽑아놓는다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살지 않는 한 비축해 두지 않아도 고기든 야채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사서 바로 요리해 먹으면 된다는 것이다. 요즘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냉장고는 대부분 용량도 크고 여기저기 문도 많을 뿐더러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 벽장처럼 사용되고 있다. 또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밀폐용기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냉장고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 지나친 욕심, 식탐, 게으름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전기 소모도 큰 커다란 냉장고가 몇 대씩이나 있을 필요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느 중국인 요리사의 말처럼 우리는 사흘마다 장을 비우듯 냉장고도 비워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커다란 냉장고보다 작은 냉장고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더 많다. 냉장고가 작으면 음식물을 많이 보관할 수 없으므로 요리할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 습관도 달라진다. 또 냉장고 용량을 바꾸면 쓰레기도 덜 나오고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도 더 커질 것이다. 살림이 적을수록 정리할 것도 적은 법이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다. 똑똑하게 채우기만 한다면 중간 크기의 냉장고 한 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냉장고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마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인 중에는 주방이 복잡해서 요리가 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실제로 지저분하고 복잡한 조리대는 요리하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린다. 악취의 기름기로 떡칠이 된 싱크대,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는 말할 것도 없다. 얼룩진 행주나 더러운 식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싱크대보다 더 우울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청소와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역을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요리를 하며 사용하는 조리기구를 그때그때 씻는 것이고, 둘째는 가능한 한 적게 더럽히는 것이다. 항상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 또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요리하며 사용했던 칼이나 도마 등은 요리가 끓는 동안 씻어두고 팬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키친타올로 닦아서 바로 정리하는 식으로 주방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요리를 하는 중에 바로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요리하며 바로 치우고 정리하다 보면 요리를 마치고 식탁에 앉을 때가 되면 상에 차린 식기를 제외하고는 치울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주방에는 물건이 적어야 전적으로 유리하다. 물건이 많지 않아야 청소하기도 쉽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대 위에는 항상 최소한의 딱 필요한 물건만 두어야 한다. 우리의 그릇 수납장은 꽉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지어 요리를 안 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에도 그렇다. 가지고 있는 그릇을 살펴보면 내가 사용하려 구입한 것만이 아닌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거나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그릇들이 쌓이게 되면 원활하게 물건을 꺼내고 정리하고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들을 분류해서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선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릇의 가짓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알차게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용도로도 쓸 수 있고 형태가 일정하며 무늬가 없고 투명한 중간인 톤으로 고르는 것이다. 또한 유행을 타는 그래서 실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릇이나 너무 전통적인 그릇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혼밥을 하건 아니면 둘이나 여럿이서 함께 식사를 하건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고르면 된다. 살 때는 유용해 보였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방치해둔 물건들도 꽤 많이 있다. 편리를 내세운 소형 가전이나 신박한 조리기구, 예쁜 린넨 테이블보 등이 그렇다. 린넨 테이블보의 경우 막상 써보면 일일이 얼룩을 빼고 다린 다음 정리해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다음에는 다시는 꺼내지 않게 되고 테이블 매트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덜컥 구입했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쓰지 않는 용품이 생겼다면 우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었다가 이후로도 찾지 않았다면 그때는 과감히 비워내면 된다. 후라이팬 하나를 꺼내겠다고 허리를 숙여 손을 저 끝까지 뻗어야 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손 닿는 곳에 두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나 매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꺼낼 때나 다시 제자리에 둘 때는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든 찾기 쉬운 곳, 손을 뻗으면 편리하게 꺼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물건의 제자리인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고 항상 우아하게 상을 차려낸다. 나는 지극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진지한 태도에 늘 감탄했었다. 시간을 들여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식생활이란 단지 음식을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차리고 대접하고 음식을 통해 영혼을 배불리는 것 역시 식생활에 속한다. 다시 말해 잘 먹는다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음식과 우리 몸을 존중하면서 먹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는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기술이자 삶의 즐거움인 것이다. 내 몸에 이로운 이상적인 식생활은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종류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은 채소 3줌, 과일 2개, 빵, 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 식품 약간, 생선, 두부, 달걀,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 약간, 콩류 약간이다. 보통 한 끼에 탄수화물 200g, 단백질 100g, 약간의 채소를 먹으면 된다. 전부 해봤자 주먹이나 자몽 하나 크기를 넘지 않는 양이다. 평소 나의 밥상에는 약간의 밥과 함께 녹색 채소 조금과 작은 생선 한 토막, 아니면 달걀이나 두부가 오른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끈한 국을 곁들이고 여름에는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다. 아름답고 자그마한 나무 사발에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담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식은 먹는 장소와 식재료의 질,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므로 혼자 밥을 먹더라도 아름답게 먹어야 한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깨끗이 하고 밥상도 되도록 아름답게 차려 먹어야 하는 것이다. 추하고 너저분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 과식을 하게 된다. 반대로 요리 자체가 맛있고 상차림까지 완벽하면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즉, 포만감은 양이 아닌 질에 의해 상당 부분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부엌 싱크대에 대충 차려놓고 먹지 말고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식기는 피하자. 플라스틱 용기는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 플라스틱과 종이를 밥상에서 몰아내면 삶 자체가 달라진다. 세세한 부분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일상이 풍요로워진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쁨을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잘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순간에도 의미는 중요하다.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허기가 느껴지는 날도 있고 오후쯤에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 되는 날도 있는 것처럼 몸의 상태와 몸이 원하는 것은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허기가 찾아오는 날도 있고 찾아오지 않는 날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몸을 시간표에 맞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몸이 원할 때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대부분이 때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식이요법 측면에서 볼 때 최상의 식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아닌 배가 고플 때만 먹는 것이다. 시간이 되었다고, 입이 심심하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한 뒤에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다고 먹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출출하다고 믿는 상태의 대부분은 사실 스트레스나 피로, 우울감, 짜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안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식은 마음이 배고플 때가 아닌 몸이 배고플 때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배가 고플 때만 먹는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해보자. 적게 먹되 영양가는 챙겨야 한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득이 되지 못한다.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떨어져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 먹어야 한다. 음식에 돈을 아끼려다 돈이 더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머리를 쓰는 힘도 떨어지고 일상생활도 충실히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영양가가 너무 과한 음식도 좋지 않다. 몸이 그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느라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몸이 먹기를 원하는 것과 식탐이 요구하는 것을 구분하여 적당히 알맞게 잘 먹어야 한다. 나의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의사가 되어줄 것이다.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 선택할 것도 많고 유혹도 많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하고 모으고 쌓아둔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닌 그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고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들이면서도 자신이 필요치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소유한 것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간다. 거실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대로 꾸미느라 에너지를 잃고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고 찾느라 시간을 잃는다. 공간을 채우느라 정작 공간을 잃어버린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지만 은혜롭지도 우아하지도 않은 삶이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과한 욕심은 우리 자신을 앗아가고 잠식하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욕심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닌 삶의 군사를 빼는 일이다. 늘리면 결국 짐이 될 물건에 욕심내기보다는 몸을 감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건에 소유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많이 소유하려는 것을 멈추자. 부질없는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자. 소유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면 물건을 없애는 일로 고민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긴다. 심플하게 사는 것은 검소하면서도 현명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완벽한 평온과 질서를 얻고자 한다면 적게 소유하며 순리에 맞게 살아가자. 심플한 삶은 작고 평범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와 소박함 속의 진정한 풍요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